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지난 9월에 서울 전 지역에서 연립주택과 다가구 주택 그리고 단독주택의 매매와 전월세 거래량이 강남구와 동대문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생들의 수요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인터넷을 딱 열면 부동산 기사부터 클릭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사님께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두 지역으로 좀 데려가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지역 어디일까요? 네, 일단 오늘 두 지역은 이제 서초구 중에서도 사실 이제 서울 25개구 중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구가 이제 서초구라고 하는데 그만큼 서초구는 굉장히 다양한 인프라 시설도 잘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쾌속망 그리고 쾌속 교통망과 그리고 숲세권, 수세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이들 키우기 좋은 학군까지도 겸해져 있기 때문에 서초구는 그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두 지역 중에서 첫 번째 이 양재 서초구 중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양재동을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역으로는 요즘 굉장히 또 마포구에서는 굉장히 핫한 그런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마포구 염리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지역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서초구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서초구 하면 일단 좀 강남권이니까 비싸겠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 지역 안에서 저평가 지역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초구 양재동 바로 가볼까요? 네, 양재동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강남 논현동이라든지 또는 역삼 또는 강남구 쪽 라인에 비하거나 또는 서초구 중에서도 반포라든지 또는 방배 이쪽 라인에 비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양재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양재동이 왜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지 한번 제가 요목조목 좀 따져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제3의 어떻게 보면 이제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신분당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신분당선이 지금 이렇게 양재역을 거쳐서 이제 강남 그리고 이제 신사 라인들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신분당선이 갖는 힘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경기도권 쪽 라인을 또 성남시 쪽 라인이라든지 판교 이쪽 라인들 가보시면 이 신분당선 라인을 따라서 굉장히 높은 금액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굉장히 너도 나도 살고 싶은 그런 주거지 형태를 좀 관통하기도 하고 또는 대형 업무타운을 또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사실 이 1차, 2차 노선 연장 구간까지 본다면 용산까지 들어갈 예정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이 강남을 관통하면서 판교 라인들까지, 거기에다가 이제 수원 라인들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다양한 업무지와 대형 업무타운과 살고 싶은 주거지를 관통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황금 노선이 양재역을 거친다는 부분에서는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3호선 라인들을 가지고 있고요. 3호선 라인도 지금 연장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네, 가밀지구까지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연장선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바로 이
좌측에 보자면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보이시죠?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금 현재 개발조차 아직 경부고속도로의 지하 사업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초구를 관통하는 이 경부고속도로가 가장 매머드급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개발의 여파도 바로 이 양재동 라인들을 또 관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변의 인프라 시설들을 보자면 일단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과 매봉산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숲세권, 그리고 양재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까지 가지고 있고요. 우측으로 가보자면 개포동 재건축 굉장히 또 핫하죠. 이 개포동 재건축들이 또 가격대들이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멀리 가지 않겠죠. 양재동이나 또는 그 위쪽의 도곡 대치동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또한 상당히 임대가를 올려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수가 있겠고 또 가까운 곳에 또 아이들 키우기 좋은 이런 학원가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일단 삶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강남역 상권이나 또는 그 좌측으로 보시자면은 경부고속도로를 넘어서 남부터미널이나 그 위쪽 라인의 고속버스 터미널 그리고 서울 교대 라인들이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면 교통 거기에다가 풍부한 임차 수요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도 상당히 좋고 임차 수요나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자리 타운이 또 많은 곳들을 많이 찾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타운이 많아야 그만큼 임차 유동 인구가 수가 늘어나게 되고 임차 수요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요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대들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겠는데 네, 서초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의외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여러 가지의 산업벨트와 대형 업무타운을 또 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뿐만이 아니라 우측으로는 이제 의료 그 연구 산업벨트가 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쪽으로 테헤란로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네, 사실 뭐 걸어서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는 이 테헤란로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금융, IT 이런 산업벨트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쪽 라인에 이제 봉은사로 라인들이 이제 K뷰티, 성형 이런 의료 관광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수요에 따라서 이 양재동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테헤란로라든지 뭐 또는 봉은사로 라인들에 구성되는 주택의 가격대들을 점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체적으로 양재동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양재 시민예술역 좌측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R&D 연구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서초구에 또 하나의 대규모 업무 타운이 조성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정보사 부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굉장히 또 큰 일자리 타운이 조성된다는 부분들 이렇게 양재동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초대형 업무 타운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서만큼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 테헤란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동평형대 기준으로 6억대를 좀 넘어가고 있고요. 물론 뭐 봉은사로 라인들도 9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5억대 중반에서 6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동평수 대비했을 때 뭐 사실 5억이 되지 않는 4억 8천대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간선도로망과 도로망 그리고 철도망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양재동이라고 하는 이 양재역 주변에는 기본적으로 3호선 라인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측으로 이제 분당선 그리고 지금 현재 양재역이 가지고 있는 신분당선 그리고 좌우측 라인으로는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간선도로망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또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요. 위쪽으로는 뭐 7호선, 2호선, 9호선 라인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양재동 주변으로는 교통망과 그냥 쾌속 이런 고속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 또는 서울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교통망들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그런 양재동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거주까지 고려를 해본다면은 이미 좀 잘 갖춰진 지역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이나 또 학군 그리고 우리가 뭐 공원까지 이미 다 갖춰진 지역에서 주택을 찾아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 시작도 안 한 교통 호재도 있다고 하셨고 아직은 양재동의 파워를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셨는데 호재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도 개발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그 2021년도까지도 지금 개발이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부분들이냐 이제 양재 R&CD 특구가 이제 조성이 되는 부분에서 연구 단지들이 점점 좀 확장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총 4개 권역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들이 조성이 되면서 여기서 양재 직장인들이 바로 이 양재동에 거주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올 수 있는 임차 수요도 상당히 양질의 임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2021년도까지도 계속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서초대로의 개발들 롯데 칠성부지와 코오롱부지가 아직 남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재역에서 이 그 교대역 강남역까지 좀 올라와 보신다면은 코오롱부지와 롯데 칠성부지가 지금 남아 있는데 용적률 상향과 고도 제한 완화를 통해서 굉장히 높은 초고층의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느냐? 서초대로와 정말 이 서초구에 조금 부족했었던 그런 상업시설과 업무시설과 쇼핑시설들이 좀 늘어나게 될 것인데요. 그만큼 유동인구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 거기에 더불어서 땅의 가격대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면서 분양가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도 3호선과 신분당선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 자리인데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 같은 경우에도 목표는 2025년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주 덕정에서부터 의정부를 거쳐서 청량리 그리고 삼성역 그리고 양재를 거쳐서 수원까지 내려갈 예정인데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양재역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양재역은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GTX 광역 노선 같은 경우에도 양재역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다.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강남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신사까지 1차 노선이 추가적으로 연장이 될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2차 노선 같은 경우에는 용산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라인들까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 신분당선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클 것이고 그 또한 마찬가지로 양재동을 거친다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노선을 광역교통망과 그 두 가지 노선, 신분당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앞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경부고속도로 라인이 바로 양재동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지상부에 있었던 교통망을 지하로 내릴 것이고요. 그 위에 부지들을 3가지 섹터로 해서 상업 업무시설 그리고 쇼핑시설 그리고 이런 대규모 공원 형태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이거는 동탄에서부터는 시작을 했어요. 이 서울권에서부터는 아직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일 뿐 분명히 서울권으로 올라온다는 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초대형 매머드급 개발 호재는 서초구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삶의 질을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초특급 어떻게 보면 초특급 개발 호재이거든요. 그런 개발 호재들이 조성되기 이전에 양재동 실거주와 정말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재동 쪽의 개발은 시간 문제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가격 어떻게 될지 지금 서초구에서 기본적인 시세와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오늘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 강남구 쪽 라인들, 특히나 뭐 역삼 또는 뭐 선능 또는 삼성역 라인들, 요 라인들 가보시면은 이제 투룸이 거의 6억 원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초구 중에서도 저는 방배동이나 이 라인들도 지금 5억 원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양재동 아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좀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좀 충분한 개발 호재를 바라보신다면은 이 시세 또한 나중에 향후에는 불과 한 2, 3년 후에는 이 정도 금액도 이제 못 만나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4억 8, 9천 정도 그리고 임대, 전세 시세는 지금 현재 시세로 봤을 때 4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투자, 전세 안고 투자하실 경우에는 약 8천에서 9천 정도 가능하시겠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약 2억 1천에서 2억 2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5천만 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투룸의 분양가 바로 6억 원 시대에 와 있는 지금 4억 원대에 찾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마포구 연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이번에도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네, 마포구도 아시다시피 꾸준한 인기 지역이죠. 여기서 또 저평가 지역으로 염리동 꼽아주셨는데 염리동이 마포구 안에서 어디쯤일까요? 네, 염리동 뭐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뭐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뭐 마포 같은 경우에 뭐 홍대, 뭐 상수 이런 뭐 합정 이런 라인들을 많이 아실 거고 아현동 많이 아실 거죠. 염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마포구에서도 중심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일단 마포구의 입지적인 부분들 왜 제가 이쪽 지역들을 추천을 좀 드리느냐? 자, 기본적으로 공시가 상승률이 매년 매해 정말 강남 못지않게 공시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자, 공시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세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공시가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그만큼 땅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토지의 가치가 가격대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 새로 짓는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바로 공시가 상승률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포구가 거의 뭐 강남 3구를 넘어설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공시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홍대역 주변이라든지 뭐 그리고 또 뭐 상수 그리고 합정 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지만 신촌 옆에 위치하고 있는 아현뉴타운 등등이 아무래도 공시가 상승률을 대표적으로 좀 견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염리동이 과연 어디냐? 빨간색으로 보이시는 데 있으시죠? 예, 정말 마포에서도 끝자락, 네, 거의 뭐 사이드 쪽이 아니라 정말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용산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동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 라인을 보자면 대학교 학군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가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 소형 주택이 상당히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물론 대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뭐 홍대 패션의 거리에 뭐 위치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든지 또는 뭐 조금만 내려가 보신다면은 뭐 서강대교를 좀 타서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여의도 라인들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아래쪽 라인을 보시면 용산의 국제업무지구 라인들이 지금 조성이 될 예정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CBD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광화문 일대까지도 충분히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서울의 3대 정말 뭐 광화문 일대라든지 용산 그리고 뭐 여의도 라인들 이렇게 3대 대형 업무 타운들을 다 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편으로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을 초역세권으로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2호선 또한 마찬가지로 황금 노선이죠. 거기에다가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이제 공덕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덕역에도 뭐 대규모 업무 타운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덕역이 가지고 있는 힘 자체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라는 점이에요. 경의선과 그리고 공항철도 5호선과 6호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쿼드러플 역세권 거기다가 2호선까지 끼고 있는 그런 염리동이기 때문에 교통편이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지역 중에서는 제가 염리 4구역이 2015년도에 해제가 직권 해제가 됐거든요. 자체적으로 해제가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들의 가격대들이 너무나도 높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뭐 근처에 뭐 신촌 그랑자이라든지 또는 아래쪽 아이뉴타운의 첫 번째 입지단지라고 할 수 있는 마푸자, 마포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평형대 금액대가 지금 20억이 넘고 있거든요. 그런 금액을 봤을 때 자체적으로 해제가 되었던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좀 다시 또 사업을 좀 영위하기 좀 진행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구역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 4구역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염리동에 위치하고 있는 도로변 쪽 라인이라든지 또는 가깝게 초역세권 1분 거리나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위주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아무래도 여기서 올 수 있는 약수 효과를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초역세권 위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하고 더군다나 이 주변에 투룸이 없어요. 대체적으로 원룸이 대부분 많고요. 투룸이라든지 쓰리룸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좀 많이 없기 때문에 공급과 수급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투룸에 대한 희소성이 상당히 강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이뉴타운이 조성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물론 높은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으로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같이 뭐 개발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뭐 홍대 주변으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인데 마포의 또 하나의 제2의 명소가 탄생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마포가 가지는 힘 자체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가져갈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핵심 뉴타운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아현 뉴타운 사업, 네, 도로 개선이라든지 낙후된 주변 주거 환경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안에는
저는 이 교육 특구가 예상된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부가연과 아이오니타운 중심으로 학원가들이 점점점 구성이 되고 있는데 점점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워낙에 또 중심 지역에다가 중산층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교육 특구로 구성을 해보셔도 앞으로 향후에 무한 발전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염리 4구역이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리 4구역 가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주거 환경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재개발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 또한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들어가시라는 말씀들이 아니라 이 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찾아보셔서 염리동 특히나 저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 예측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염리 4구역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입지와 호재 한 번에 확인하고 왔습니다. 마포구 안에서 중심쯤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게 바로 이 염리동이라고 하고요. 때문에 지하철 노선도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뭐 교육 특구, 개발의 압력까지 있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공시지가까지 무섭게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건 기대감이 큰 곳이라는 건데 여기서 만나보는 투룸의 지금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한번 이 마포라고 하는 지역들은 정말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좀 선호하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마포구가 이 상암동까지 좀 길게 펼쳐져 있는데 상암동이라든지 성산동 또는 망원동 이런 지역들을 한번 가서 보신다면은 지금 투룸의 시세들이 4억 원을 훌쩍 넘기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염리동 제가 앞서 입지에서 말씀드렸죠. 마포구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의도와 용산에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개발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상승을 좀 노려보셔도 충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액대가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2, 3천만 원 정도가 좀 저평가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3억 4천에서 3억 5천까지도 지금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마포에서 정말 실투자 금액 한 3, 4천만 원이면은 전세 안고 투자가 가능하시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동네이다 보니까 월세가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하시다는 전제하에 약 한 1억 4천만 원 정도 보유해 보신다면은 이 지역 월세 지역으로 좀 돌리셔도 충분히 좀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께서는 이곳 마포구 염리동의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해봤지만 이 전략이라고 해도 사실 뭐 안정적인 임대가 가능한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임차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시세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염리 4구역과 5구역이 지금 진행 예정이기도 하고요. 그 주변으로도 뭐 대응 5구역이라든지 또는 부가연 3구역 등등 여러 형태들이 지금 재개발이 진행이 될 예정이기도 하고 거기서 올 수 있는 낙수 효과와 그리고 이주 수요가 풍부하다는 점을 좀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젊은 분들의 수요가 참 많이 몰려있는 지역입니다. 원룸만 많고도 찾기 힘든 게 투룸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로는 마포구 염리동에서 함께했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발표되는 규제로 머리 아프신 분들 많을 텐데 알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란 주제로 1:1 무료 상담도 여신다고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1:1 맞춤 상담 진행해 드리는데 선착순 10명까지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수는 부동산계 명탐정 김창범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지역 가볼 텐데 각각의 지역 특징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영등포와 바로 강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이 지역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그리고 가격 방어를 잘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죠. 그래서 오늘은 안정적인 그러한 부동산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격이 내려갈 염려가 없는 두 지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개요통에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3가인데요. 2호선, 5호선 한꺼번에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4천만 원에서 3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첫 번째로 영등포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도 많고 또 생각나는 게 중공업 지역이 또 큰 지역이라는 건데 여기 오피스텔 어디쯤에서 찾아볼까요? 네, 첫 번째로 바로 영등포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이곳을 제가 가격 방어를 잘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전철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과 5호선, 바로 더블 역세권이죠. 이 두 개 노선을 도보 약 4분에서 5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요 노선, 바로 2호선과 5호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격 방어를 잘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라는 지역을 보게 되면 교통편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9호선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광역적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로망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서부간선도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양화대교와 그리고 월드컵 대교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이러한 부분들로 있어서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에 꼭 전철을 이용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직장인들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그러한 서울의 아주 중점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이 일자리를 이제 대표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말씀을 드리면 바로 여의도, 바로 금융가이죠. 금융가. 이러한 일자리와도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이죠. 국가산업단지를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강을 건너게 되면 상암 DMC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호선을 이용을 한다 하면 마곡 R&D 단지까지. 자, 이곳이 2호선과 5호선 이렇게 이제 바로 역세권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만 9호선까지 한 정거장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곡은 물론이고 강남 또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등포라는 지역이 굉장히 서울에서 보게 되면 3대 도심 중에 한 곳이죠.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한강을 끼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규모의 어무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2030 서울 플랜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역 중심 기능 강화다라는 그러한 이제 1단계 목표가 있죠. 자, 영등포라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슬럼화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대형 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교통이 잘 발달이 되어 있고, 하지만 이곳이 굉장히 서울 안에서도 위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탁월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슬럼화된 게 사실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거시설과 산업시설, 공생 환경 구축이라는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자, 영등포를 보게 되면 이곳은 이제 중공업 지역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거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시설까지 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산업시설을 지방으로 이전을 시킨다라든지 그러한 게 아니라 주거시설과 산업시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곳은 주거시설만 있는 게 아니라 한 생활권 안에서 일자리 창출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노후된 주거지,
그리고 영세 제조업, 밀집지, 재생 이러한 이제 사업이 있는데, 자 이곳은 이러한 이제 영세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개발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철도 지상 구간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혼잡과 그리고 정체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가도로 이러한 부분들을 철거를 하고 교통 해소를 시킨다라는, 이렇게 교통적인 호재까지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곡이나 강남도 빠르게 갈 수가 있고 또 한강도 가까이에 있는 지역인데요. 아까 뭐 서울 2030 플랜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얼마만큼 생기고 또 좀 오래된 골목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에서 이러한 이제 노후된 지역들을 대규모의 어떠한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이 아니라 조금 일부 이렇게 개발을 시킨다라는 게 바로 이제 도시재생 사업 중에 한 곳이죠. 자, 이곳을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있고 그리고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바로 이제 국회대로이죠.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이 구간 부분을 바로 지화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대에 이 구간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을 지화시키고 그리고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등포에는 굉장히 그 소음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분진이라든지 그리고 노후된 그러한 공장가들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심에 이렇게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킨다라는 부분, 이게 소규모가 아닙니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부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바로 이 일대에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간선 도로 지화 사업 역시 영등포 구간은 위치적으로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이제 그 일자리 뭐 상암권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하단에는 지금 이제 가상 구로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와 중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교통 정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러한 교통적인 호재로 인해서 교통을 원활히시키고 그리고 이 일대에 어떠한 이제 그 입주민이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업 역시 그 지상부에는 공원화를 시키고 지하부에는 1층, 2층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하도시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를 대표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영등포역 주변 일대 대규모의 개발 호재인데, 지금 이곳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그 주거 시설에 있어서 기피하는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새롭게 단장을 시키겠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복합 공간,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제2세종문화회관이 이쪽에 건립 예정이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영등포가 지금 그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서 영등포라는 지역에 대한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이러한 사업들, 그리고 또 교통적인 호재들, 이러한 사업들로 인해서 거주하려고 하는 수요들이 계속해서 몰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이 그 단순한 어떠한 임대차 수요뿐만 아니라 새롭게 투자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아니면은 실거주 수요라든지 새롭게 들어서는 그러한 영등포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영등포라는 지역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기대되는 호재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요즘 불안감이 너무 큰 시기인 만큼 내 돈은 정말 꼭 지키고 싶은데 투자 시의 가격 방어력이 크다는 거, 좀 떨어질 염려가 없다는 게 안심을 주는데요.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안한 시기인 건 사실입니다. 주요 정책들이 나옴으로써 이걸 팔아야 되는지 또는 사야 되는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안정적인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투룸의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은 3억 4천에서부터 3억 7천5백만 원. 그리고 임대 예상가로는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부터 3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2천에서부터 3,500만 원 예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낳는다 하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300에서부터 1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지역으로 강조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전략도 세워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내에 신규로 생겨나는 일자리, 바로 업무시설이다라는 점이죠. 자, 영등포라는 지역은 여의도를 품고 있고, 그리고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 굉장히 근거리에 위치한 대규모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역 안에 새롭게 생겨나는 이러한 이제 일자리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 유입,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진다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의 정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길 뉴타운, 그리고 영등포 뉴타운,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역 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지역 바로 2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에 대한 수요까지, 대학생에 대한 수요까지 풍부하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3도심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앞으로가 더 안정적인 지역으로 투룸 오피스텔 찾아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인데요. 9호선 증미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3억 900만 원에서 3억 4,9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다들 좋아하시는 9호선 황금노선 근처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자, 서남권에서 강서구 등촌동으로 왔는데 이 지역에서 입지적인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서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호선이 개통이 되고 나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지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강서구이다라는 점인데, 자, 우리가 9호선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호선을 보시게 되면 일단 고정적인 어떠한 이용객들이 있다라는 점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을 하는 바로 직장인에 대한 수요가 고정적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우리가 서울 안에서 새로운 역이 생기고 내 집 앞에 새로운 어떠한 정거장이 생기고 한다 해서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닙니다. 새로 생겨나는 노선이 이용객이 많냐 없냐, 또는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량이 많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그 주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든 아니면 하락을 하든 아니면 유지를 하든 그러한 의미인데, 일단은 9호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용객이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남을 비롯해서 송파권, 그리고 또 여의도 주요 업무 단지를 정찰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리고 또 대표할 수 있는 마곡 단지까지 정찰을 한다라는 부분. 그에 따라서 이 주변의 어떠한 그러한 이제 수요들은 9호선을 따라서 어떠한 주거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서구입니다. 우리가 서울 안에서 인구율을 따졌을 때 강서구가 3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그만큼 강서구의 인구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바로 1인 가구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그러한 상품들이 고액, 그리고 또 넓은 평수, 30평대나 40평대의 이러한 중대형 평수가 아니죠. 바로 소형입니다. 소형.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1, 2인 가구들이 어느 한 지역에 증가를 하는지 꼭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그래프는 바로 1인 가구의 증가율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서울 안에서 1인 가구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서구가 차지를 했습니다. 2위로는 마포구, 영등포, 송파, 그리고 양천, 서초구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이곳은 현재로서도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1인 가구 역시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높은 1인 가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안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물건이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직미역입니다. 9호선을 이용을 하는 그러한 이제 직미역을 도보 약 3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한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뭐 대형 마트라든지 또는 이제 문화시설, 뭐 극장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바로 이제 마곡지구를 2정거장, 3정거장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점인데, 마곡지구의 어떠한 수요들을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 이렇게 입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 입지에서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냐, 이게 바로 철도우지의 핵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강서구에서 이미 뭐 9호선은 가지고 있고 또 추가적인 교통호재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다가 또 강서구를 대표하는 마곡과 관련된 소식도 짚어주시죠. 네, 추가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9호선이 개통된 이후로 바로 원종 홍대선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이러한 노선이 있는데 바로 원종에서부터 홍대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지금 이 전철은 지금 아직 뭐 착공에 들어가지 않고 계속 검토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선이 들어섰을 때에는 추후에는 바로 이 일대, 가양역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한 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는 아직도 안정화가 안 되었습니다. 기업의 유치가 아직 덜 되었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지역의 어떠한 토지 이용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곡 산업단지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거시설 또한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곡지구를 이제 우리가 개발에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지구는 우리가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의 어떠한 개발 사업지들이 없었습니다. 강남 쪽에서 봤을 때, 한강 이남으로 봤을 때 대규모의 개발 사업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이곳을 보시게 되면 주거시설이 새롭게 들어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업무시설이 들어서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상업시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마이스 사업까지 들어선다고 하죠. 그래서 이곳을 보게 되면 추후에 완성화가 되었을 때의 어떠한 강남의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곳이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이제 밀집이 함으로써 이 일대의 고액 연봉자들이 함께 들어선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곳은 관광 사업까지 들어선다라는 점, 바로 서울 식물원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러한 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이스 사업까지 이곳에 유치가 된다면은 굉장히 서울 안에서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상업시설, 그리고 또 업무시설, 관광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9호선을 비롯해서 추가적인 교통 호재도 있었고요. 이 지역이 마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는 항시 있는 곳으로 보입니다. 자, 수많은 직장인 분들이 선호할 만한 이 마곡 근처에서 투룸 오피스텔은요,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투룸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격이 3억 900에서부터 3억 4,900만 원. 그리고 전세로 임대 예상가로는 3억 400에서부터 3억 4,4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소액 투자를 한다 하면 1억 3,900에서부터 1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가격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요즘에 또 오피스텔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새롭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번 강서구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새롭게 생겨나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선다고 했었죠. 대규모의 일자리. 이곳이 대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이 함께 들어서는데, 대부분이 R&D 사업을 하는 그러한 업종이 들어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대규모의 일자리, 바로 16만 명의 상주 인구를 예상을 하는 대규모의 일자리가 들어서는 그런
마곡지구입니다. 그래서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이제 풍부한 임차 수요를 예상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투자하는 상품들이 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에 맞게 어떠한 이제 그 뭐 30평대에 투자를 할 것인가, 40평대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지역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만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그 강서구는 1, 2인에 대한 수요들, 바로 미혼자들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9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9호선을 가지고 있는데 9호선에 대한 프리미엄과 그리고 신규로 계획된 새로운 노선들, 이러한 노선들로 인해서 꾸준하게 교통적인 호재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 2개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확인했습니다. 마곡 가까이여서 직주 근접에 특화되어 있는 강서구 등촌동이었고요. 자, 이렇게 적은 돈으로 투자할 때 어디 있을까 고민 있으신 분들 위해서 1:1 무료 상담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서울대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무료로 알려드리는 자리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1:1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다시 확인하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번호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